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서랍 비우러 출근.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이틀째이죠. 그런데 대통령실 인수인계가 부실하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 처음 가서 마침 여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그 자리입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와봤더니 컴퓨터나 프린터 없고 꼭 무덤 같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자, 여당은 지금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이건 수사 대상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 전 직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찍은 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상 모습을 찍는 브이로그, 젊은 층한테 유행이죠. 네. 자, 대통령실의 전직 직원인데요. 20대 직원이 탄핵 이후에 회사 없어지기 D-Day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안 시설인 대통령실 내부가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또 과연 대통령실 직원이 맞느냐라고 볼 정도로 어떤 공무원 직업 의식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특히 그 회사 없어지기 18일 전 영상을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자, 서랍을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 걱정이다. 자, 서랍을 비우라고 해서 청소하다 보니 하루가 끝났다,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서랍을 있습니다. 비우라고 지시를 한 거군요, 누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서랍을 비우라는 식의 지시가 인수인계 업무를 지시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부실한 인수인계를 넘어서 의도적인 사전 정지 작업, 사전 초토화 작업이 아니냐,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후퇴할 때 철저히 들판에 있는 곡식도 다 태워버리고 건물에 있는 옷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적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그 전술입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더니 물러날 때도 이렇게 초토화하고 하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당시 2017년 대선 당시 당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 바로 들어갔었죠. 자, 2달간 인수위가 없이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남은 게 거의 없었다. 당시도 이런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껍데기 자료밖에 없어서 업무에 난항을 겪는다거나, 또 박근혜 정부가 현안 자료들을 다 없애서 인수인계 받을 게 없다라는 식의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이죠. 또 당시 제가 청와대 취재를 했었는데 네.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문건들을 소각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흔적 있는 쓰레기통. 철제 쓰레기통을 놓고 뭔가를 태우는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갔으면 그걸 그대로 놓고 나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증거인멸 때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 또는 어떤 모든 기록물들을 국가기록물로 봉인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왔었고요. 다만 이제 인수위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가능하다라는 네. 해석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한광욱 비서실장이 또 김관진 안보실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이죠. 업무가 시작된 다음 날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인계 작업을 했었고, 또 부처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 복귀하라고 지시할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 시절에는. 자, 그런데는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바로 대선 당일날이죠. 자, 박수 받으면 떠난다면서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자신이 떠나는 사진을 올렸는데 다음 날까지 근무했던 한광욱 전 비서실장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일타 강사의 황당한 분석. 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했는데 패배 원흉으로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공공의 적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준석 전 후보 때문이라고 했군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군가요?
자,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네. 자,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혼자서 인기몰이, 팬클럽, 그리고 뭐 음식 갖다 놓고 새우깡 먹으면서 한동훈은 민주당에서 보낸 간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직 일타 강사였잖아요. 전한길 씨의 저런 분석에 대해서 국민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지는 미지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모든 선거의 패배는 일단 후보 본인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게다가 후보 바꿔치기 논란을 일으켰던 당내 주류 세력이죠. 친윤계의 책임론도 크게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조기 대선을 부른 장본인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도 크지만 정작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홍준표 하와이 떠난다. 자,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 지금 체류 중에 있는데 JTBC의 6월 중순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없어질 텐데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내란 동조당, 후보 강제 교체, 반민주 정당 사유로 조만간 해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없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군요.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독설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과 친한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이 정치에서 은퇴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 같다라고 좀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더 센 반응도 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뭐 그 억울함은 알겠지만 어쨌거나 명태균 건이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라고 독설을 같이 날렸고요. 네. 참고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지난달이었죠. 홍 전 시장에 대해서 그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이렇게 비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